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이희건. 이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까지도 수출이 활발했던 만큼 인허가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그런데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최근 인허가 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화장품 시장과 규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제시장은 약 14억 명의 인구, 그리고 GDP 성장률이 2024년 기준 약 5%로 중산층이 확대되는 거대 시장입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크고 1선 도시와 2, 3선 도시의 소비력 차이가 커서 시장 진출 시 온라인 판매 마케팅 전략이 중요합니다. 2024년 뷰티 시장 규모가 약 900억 달러로 전 세계 2위에 달하는데 유행 주기는 SNS와 왕홍으로 인해 매우 짧아요. 왕웅이 뭐죠? 막루와 홈런의 줄임말로 파워블로거나 인플루언서를 뜻해요. 이렇듯 SNS 시장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주요 화장품 수입국도 살펴볼까요?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중국의 주요 화장품 수입국 중 수입량으로는 1위를, 수입액 기준으로는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K-뷰티가 중국에서 활발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중국이 정의하는 화장품이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수출품이 실제 중국 내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화장품을 도찰, 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의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사용하여 청결, 보호, 미화, 꾸밈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화학 공업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어떤 법령에 따라 정의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듯 중국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가 있어 화장품을 관할하고 있고 2021년부터 실시된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법령을 통해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화장품을 모두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보습, 주름 개선, 진정 등의 효능은 일반 화장품으로 등록합니다. 자외선 차단, 기미 제거, 미백, 탈모 방지 등은 특수 화장품의 분류로 나뉩니다. 효능에 대한 기준으로 나뉘는군요. 이 밖에 다른 것이 또 있나요? 일반 화장품의 등록 심사는 랜덤으로 실시되며 NMPA 사이트에 공시된 후에는 별도의 변경 사항이 없으면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 화장품은 NMPA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허가 번호가 나옵니다. 이 허가는 5년간 유효합니다. 수출 품목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야 수출 인허가가 수월하겠네요.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중국 화장품 수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수출은 대략 7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중국 내 경례 책임자 업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내 성분과 포장의 표시사항이 중국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 후 중국에서 제품 검측을 실시하고 제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여 NMPA의 제품 등록 또는 허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술 심사와 등록 허가 번호가 발급된 후에 중국어 라벨을 작성하여 제품에 부착하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첫 번째 절차부터 상세하게 알아볼 차례인데요. 먼저 경례 책임자란 무엇인가요? 국경회, 즉 우리나라와 같은 화장품 기업들은 국경 내의 기업 법인에 제품의 수입과 경영을 맡겨야 하는데요. 이를 경례 책임자라고 합니다. 경례 책임자를 지정할 때는 수건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조건을 명시하고 필수 구성 요건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또 공증 후에 국내 외교부의 확인도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중국 화장품의 허가와 등록의 모든 과정을 경례 책임자가 하는 만큼 긴밀한 협조와 우호적인 관계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성분 및 포장 검토입니다. 수출하려는 화장품의 성분과 포장의 표시사항이 중국 관련 법규를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제품 내 모든 원료가 중국의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에 등재된 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성분별로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지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포장의 표시사항이 중국 규정과 부합하는지도 체크해주세요.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세 번째, 중국 내 제품 검측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화장품 검측 기관에서 실시하는데요. 샘플을 준비해 중국 시험소로 보내면 됩니다. 검측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제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허가 등록정보표와 위탁생산협의서는 원본이 필요하고 나머지 자유판매증명서와 제조공정도, 품질관리서, 기타 등의 서류는 파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MPA 시스템의 경례 책임자 계정을 이용해서 제품 자료를 업로드하고 등록,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기술심사 및 제품의 등록과 허가 단계부터는 일반 화장품과 특수 화장품이 조금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천천히 알아볼게요. 먼저 특수 화장품은 심사 후 허가증을 발급받는 허가제입니다. NMPA에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술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이 되어야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화장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화장품은 서류를 제출하면 경례 책임자가 있는 지방의 약품감독관리국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등록하는 등록제입니다. 이 경우엔 서류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요. 수출 및 판매 이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네, 중문 라벨링입니다. 라벨은 규정을 지켜 자세하게 육안으로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수입품은 스티커 형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라벨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중문 제품명, 등록 또는 허가번호, 경례 책임자에 대한 상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알아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인허가 제도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2025년 5월 1일부터 업데이트되는 중국 인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 평가입니다. 기존 안전성 평가는 어땠죠? 2025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안전성 평가 간소화 버전으로 진행이 가능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지침 완전판이라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모든 화장품은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필수로 구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관련 자격을 보유한 안전성 평가 담당자의 보고서가 필요하고 그 담당자의 이력 증빙도 제출해야 해요. 안전 관련 자료는 중국 내외의 자료가 모두 인정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시장에 출시한 대치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난 뒤 10년 동안은 보고서를 꼭 보관하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보고서에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요?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개요, 제품 소개, 제품 처방, 처방 중 각 성분의 안전성 평가, 존재 가능한 위험물질 평가, 리스크 통제 조치 또는 건해, 안전성 평가 결론, 안전성 평가자 서명, 안전성 평가자 양력, 참고 문헌, 부록의 11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아동용 화장품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동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11가지 항목 외에 처방 설계 원칙도 추가된다는 것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안전성 평가 간소화 버전과 완전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완전판에서는 안전성 시험 자료, 방부 체계 유효성, 포장재 호환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간소화 버전에서는 사용 가능했지만 완전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자료도 있다면서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당 업체의 해당 원료 역사적 사용 농도 자료와 비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료의 최고 역사 사용량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용량은 최근 3년간 중국 내에서 유통되었던 제품의 사용량을 뜻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정보를 발표하지 않아 참고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전성 평가 근거 자료 준비가 정말 힘들겠네요. 네, 대신 국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데이터 인덱스에 있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제품 수출 시에 미리 정보를 파악하신 후에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라벨링 규정과 기타 주의사항을 퀴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라벨링 규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중국 라벨링은 반드시 중문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연하죠. 중국 화장품 수출의 기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에는 반드시 중문으로 표시된 라벨이 있어야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게 됩니다. 라벨에 표시된 내용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완전하고 정확해야 하고요. 제품명은 상표명, 통용명, 속성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전성분은 고함량에서 저함량 순서로 표시하면 됩니다. 0.1% 이하의 아주 작은 성분도 표시해야 하나요? 네, 기타 미량 성분이라는 표제어 뒤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귀여운 로고는 어떤 때 쓰는 걸까요? 작은 황금 방패 로고는 어린이 화장품에 별도로 표시하면 됩니다. 화장품 포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외포장과 내포장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외포장에는 중문 제품명, 허가번호 또는 등록번호, 허가 또는 등록인의 명칭 및 주소, 제조업체의 명칭 및 주소, 전성분, 순함량, 사용 방법, 안전경고 문구, 제품 효능, 제조일자 또는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성분 표기 중에서 0.1% 미만 성분은 기타 미량 성분 표제어 뒤에 표시하면 되고요. 특별히 수입품의 경우에는 경내 책임자의 명칭과 주소, 원산지 국가가 추가됩니다. 그 외에 내포장에는 중문 제품명, 모투번호, 사용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타임 시작합니다. 제품의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에 미등재된 원료가 들어있는 제품은 수출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당 원료를 신원료로 등록하면 제품 또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내 책임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료 업로드가 불가능할 경우 기업 수출 담당자의 계정으로 자료 업로드를 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반드시 경내 책임자의 계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제품명은 반드시 상표명, 통용명, 속성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화장품 수입 미승인 또는 리콜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라벨링 불량입니다. 특히 표기 방식이 매우 중요하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국 수출 인허가 전략과 최신 업데이트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국 내 K뷰티의 영향력은 지금도 대단하지만 이 성장세에 맞춰 더욱 다양한 기업들의 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화장품 안전성 평가가 최근 개정되면서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커졌는데요. 시간과 예산, 인력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중국 현지 규정을 숙지하고 현지 유통을 위한 파트너사와의 연계. 마지막으로 광고, 라벨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